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뿌리 정선생입니다. 더덕재배 궁금하시죠? 더덕재배 노하우. 제가 더덕을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거는 2009년부터 더덕을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그동안 쌓인 노하우가 조금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앞으로 더덕 재배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그 산 중턱에 해발 700m 되는 지역에다가 더덕을 농사를 하였습니다. 지역은 강원도 정선입니다. 비닐 무피복하여 자연 야생 상태와 좀 비슷한 환경으로 재배를 하였습니다. 더덕 재배의 가장 기본은 우선 땅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. 땅을 보슬보슬하게 떡진 땅은 발화가 잘 안 됩니다. 보슬보슬하게 미생물이 많아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굴삭기로 이제 작업을 할 때 한 4월 달쯤 굴삭기로 깊게 땅을 좀 파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뿌리가 길쭉길쭉하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씨앗을 뿌리는데 뿌려주고 나서 깍지로 살짝 긁어주면은 자연 상태에서는 뭐 자연으로 떨어져 가지고 빗물에 의해서 땅에 들어가서 발화가 잘 되니까 그 깊게 묻어주면 안 됩니다. 그리고 발화가 잘 되게 하려면은 더덕 씨앗을 냉동실에다가 일주일 정도 보관해 두면은 발화가 거의 90% 이상 잘 됩니다. 발화가 되고 나면은 뭐 크게 해줄 건 없는데 이 풀 관리가 가장 문제입니다. 그래서 예초기로 풀을 6월, 8월 요때쯤 이제 잘라주면은 아주 좋습니다. 한 더덕이 2년차, 3년차 접어들면은 더덕은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2년차, 3년차 됐을 때 지주대를 박아주고 더덕이 타고 올라가면은 풀들과 경합하기 전에 먼저 땅을 선점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도 잘 되고 아주 잘 크게 됩니다. 더덕 재배의 가장 큰 핵심은 더덕싹이 죽지 않고 가을에 서리가 내릴 때까지 잘 자라도록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주대를 박아주면은 더덕싹이 땅으로 깔리지 않고 타고 올라가니까 잘 살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. 병충해 예방도 되고 일단은 그래서 지주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. 더덕향은 해발이 6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향이 잘 납니다. 해발이 낮은 지역은 좀 덜 난다고 봐야 됩니다. 더덕향은 잣나무나 뭐 소나무 이 근처 쪽이 또 향이 더 잘 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더덕 키우실 때 질소질 비료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봄에 그 질소질 비료를 뿌리면은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. 그래가지고 더덕은 단단하게 잘 키워야 합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더덕을 키우실 때 그 수확하는 해에 질소질 비료를 확 뿌려갖고 더덕을 갑자기 확 키우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덕이 물렁물렁해지고 수확할 때 양은 늘어날지 몰라도 향은 덜 나고 소비자들이 사가지고 보관을 하실 때 금방 썩습니다. 그리고 자기가 보관할 때도 금방 썩으니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소비자들께서도 더덕이 좋은 거를 고르려고 하실 때 향이 좋고 그리고 진액이 이제 잘라봤을 때 진액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만졌을 때 딱딱한 거 이런 걸 만져야 됩니다. 그리고 한 해 갑자기 확 키우려고 비료를 친 더덕들은 살이 터지는 것처럼 더덕 표피가 이게 터집니다. 그런 것들은
비료를 쳐서 키웠겠구나. 뭐 간혹 자연 상태에서도 갑자기 조건이 좋아져서 확 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더덕이 굉장히 딱딱합니다.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질소질 비료를 친 거는 표피를 만져보면은 더덕이 물렁물렁하죠. 그리고 재배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게 병충해 예방입니다. 더덕도 뭐 병충해를 크게 타지는 않는데 병충해가 좀 있습니다. 인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녹병 같은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더덕도 이 녹병이 가장 좀 문제가 됩니다. 어, 땅 속에 병원균이 겨울 내내 있다가 한 5월이나 이렇게 되면은 더덕 잎사귀 쪽으로 뒷면에 보면은 올라탑니다. 걔들이 올라타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녹이 쓴 것처럼 빨간 가루두가 많이 묻어 있는데 이렇게 가루가 많이 묻어 있으면은 장마가 딱 지면서 고온 다습해지면은 전 밭으로 확 퍼집니다. 지주대가 없는 더덕들은 이 녹병에 더 취약해서 잎사귀가 금방 사그라들고 심한 경우에는 더덕도 죽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예방법이 중요한데 예방법은 녹병에는 그 빛나리, 그다음에 탄저병에는 폴리옥신 이거를 500리터에 한 병씩 타서 장마가 오기 전에 6월 초에 살균을 한번 해주면은 장마 기간에 한번 무난히 넘어갑니다. 뭐 맹독성 농약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하시냐 하는 건데 판매는 웬만하면은 저기 중간 도매인들한테 넘기지 마시고 직접 판매를 하시는 게 가장 이익도 많이 남고 고정 고객도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판매하시는 게 좀 소득도 더 좋고 중간 상인들한테 중간 장난질 안 당하고 그게 좋습니다. 저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팔게 된 계기가 밭대기로 넘기려 그랬더니 장사꾼이 와가지고는 한 4천 평 되는데 더덕이 많이 없다고 500만 원에 넘기라는 겁니다. 어이 진짜 참 그때는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막 이래갖고 5년 동안 열심히 키웠는데 500에 넘기라니까 말도 안 되죠. 그때 들어간 씨값만 해도 300만 원이 넘고 인건비까지 따지면 뭐 한 3, 400이 500 금방 되는데 뭐 5년 동안 헛장사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하고 무조건 제가 그때 서울서 내려올 때 마음 먹은 게 직판으로 하겠다. 온라인 직판을 하겠다 해서 온라인 판매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온라인 판매의 가장 힘든 점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건데 이게 좀 개인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지 그래도 이 신뢰도가 생깁니다. 온라인상에 물건만 무조건 올려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이제 농민 카페나 이런 카페 활동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임이 있을 때 자주 가서 얼굴을 비치고 이러시면은 농민 카페 이제 모임 활동을 자주 하시면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이러니까 요새는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은 좋습니다. 저도 맨 처음에 반귀농해서 온라인 카페 활동을 하면서 오프라인 모임 할 때 가서 이제 얼굴을 비치고 이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자격도 주고 이러더라고요.